특정에 대해서 예외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선 13페이지 관하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특정된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민법상으로는 일단 없습니다. 집합물 위에 그 물건이 설정되는 건 민법상으로는 없다고 분명히. 그런데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그 판례를 찾아보면 말이에요. 그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게 뭐냐 면 소위 그 유명한 100만 마리 뱀장어 사건이에요. 100만 마리 뱀장어. 빠른 속도 읽어봐 일단. 이 판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합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물론 이건 교과서의 문장에 틀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산 양도담보권은 민법상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관습법상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나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거니까 교과서의 서술은 맞아요. 민법상으로는 없으니까 분명히.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없다는 데는 맞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판례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판례를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옆으로 이렇게 이태릭처럼 비스듬히 하는 글자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무상으로도 중요하고 이게 케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약 100만 마리하고 그냥 100만 마리하고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약 100만 마리하고 100만 마리하고 다른 말이라고. 그럼 먼저 판례를 다시 한번 읽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걸 만약에 100만 마리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특정물에 대한 양도담보예요. 알겠습니까? 100만 마리라고 해버리면. 근데 약 100만 마리라고 해버리면 이걸 유명한 유독물에 관한 그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유독물. 약 100만 마리라는 건 이건 몇 마리인지 모르는 거죠. 유동적입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마리라고 그러면 딱 100만 마리여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특정물이냐 유독물이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달라져요. 이걸 100만 마리라고 하면 설정 계약 당시의 100만 마리에 딱 미칩니다. 효력이. 근데 약 100만 마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언제나 현재의 목적물에 미친다고 써 있죠. 현재의. 그러니까 설정 계약 당시가 아니고 문제된 시점에서의 100만 마리 말합니다. 약 100만 마리라고 하게 되면.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읽어봐요. 문제, 이제. 그 판례 위에 있는 문제. 거기 세 가지 논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판례를 이렇게 정밀하게 읽는 방법을 몰라버리면 판례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물어보면 틀려버리니까. 이게 100만 마리 뱀장어가 징그럽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학생들 이거를 텍스처를 바꿔도 똑같아요. 문제는 100만 송이 장미 이거 똑같다고. 화원에 가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100만 송이 장미를 키우는 데가 있는지 잘 궁금한데 네덜란드 있죠. 거기 먹고 사는 게 꽃밖에 없으니까. 그놈들은 서양 오랑캐들은 범죄 집단입니다. 꽃들을 유전적으로 조작을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꽃만 있다고. 괴상 야리꾸리한 꽃들. 서양인들의 취향이 원래 그래요. 정상적인 자연 상태의 꽃을 즐길 줄 모릅니다. 걔네들은. 아니 뭔가 변형시켜가지고 괴상 야리한 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비싸게 팔아쳐먹고 먹고 살아요. 그놈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놈들은 다.
서구, 이렇게 서양, 유럽의 백인들이 우리 인류 문화사에 한 일은 지구를 파괴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걸 흉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애들이 청바지 입고 강의 듣고 유럽 애들이 전에 전통 의상을 변형시킨 걸 입고 강의를 들으면 한국 학생은 한복을 개량해서 입고 강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서구의 쓰레기 같은 찌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그 훌륭한 그 전승을 왜 파괴하는 거예요? 한복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그걸 개량해서 그걸 살려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임무가 원래 아닙니까? 프랑스의, 내가 저번에 말했죠. 프랑스의 모든 여고 졸업생들은 말 자기 옷 자기가 만들어 입어요. 돈 주고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못 본 뭐 재벌 딸들 이런 애들은 사 입겠지 물론. 귀찮으니까. 우리나라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지 옷을 못 만들어 입는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가 나버리니까 프랑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복도 개량 못하는데 떼제베를 만들 재간이 없다니까. 그걸 비싼 돈 주고 사고 와요. 수조 원을 주고. 그래서 수조 원을 가지고 농촌 부채를 탕감하면 되냐, 차라리. 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스위스 기능공대회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 맨날 청년이 1등 하는데 왜 떼제베를 못 만드냐는 거야, 이상하게. 떼제베가 커서 못 만들어요? 그럼 볼펜심은 왜 못 만들어? 호갈 만한 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기능공대회 1등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볼펜심도 못 만들어, 떼제베도 못 만들어. 뭐 만드는 거죠, 이게. 부정부패만 만들어. 백만송이 장미로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애인을 위해서 백만송이 장미를 선물할 때 계약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백만송이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백만송이. 그래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유연하게 약 100만송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약 100만송이. 딱 100만송이를 갖다 주세요. 이건 원래 확인도 어렵죠. 제대로 채무가 이행됐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애인한테 가갖고 둘이 시고 앉았어야 되죠, 그걸. 하나, 둘, 셋 내리고. 100만 개 쉽게 쓸 것 같아요? 꽃 세지 말고 그냥 1, 2, 3, 4 하고 100만 될 때까지 한번 외우고 있어봐요. 얼마나 걸리나? 일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하도 빼장고 하려면. 더군다나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뭐예요? 62만 8,425. 이렇게 딱 외웠는데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해야 돼, 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백만송이 장미 애인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걸 확실하도 판례. 무식하게 선물하지 말고. 정확하게. 민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백만송이 장미로 바꿔가지고, 거기 논점, 3가지 내가 지적한 거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봐요, 스스로. 유명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그 판례가. 집합물 위에 민법에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민법상의 물건이 아니고 관습법상의 물건이나 특별법상의 물건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나중에 배우면 뭐까지 들어가냐면 이게 동산에 관한 거죠. 동산. 이걸 만약에 문제를 내면 답안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왜 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안 받는지도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학설이 대입하니까. 곽일수 선생님은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논점이냐 하면 곽윤직 선생님은 오히려 동산에도 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자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동산에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골치 아파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 이게? 그걸 왜 중요하니까 봐야 돼, 그걸. 여기구나. (408페이지) 교과 408페이지 맨 밑에 동산 양도담보의 법률 구성 문제라는 게 나오죠. 응? 그걸 그 다음 페이지 첫 점다가 읽어봐요. 408페이지 409페이지에 걸친 거 교과서. 그것도 이 판례의 논점에 관련된 거죠. 곽윤직 선생님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돼요, 여기다가. 이 판례 사안에다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프린트 그 판례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489페이지도 참조 이렇게 써놔요. 메뉴의 문제 옆에다가 이걸 객관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 물어보고 이거에 관련된 논점을 열거할 수도 있죠. 지문 5개다. 지금 4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에 써놓은 것만 해도 한 개 거지 같은 거 아무거나 써놓고 틀린 거 고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배운 겁니다. 13페이지 걸어서 한번 빼놓고 나머지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뭔가를 배울 때 하나의 종류가 문제야. 종류. 14페이지에 물건의 종류라고. 물건의 종류에서 뭘 배우냐 이게. 물건의 종류에서 뭘 배우냐. 아, 그리고 여러분, 거기 읽어보면 알 수 있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거기 OX 문제 칸에 보면 어디 각주에 그 판례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건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온천에 관한 거. 각주만 찾아보면 되죠, 빨리빨리. 그 온천에 관한 판례가 나와 있죠. 그걸 리딩 케이스인다, 그것도. 그건 총칙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일본과 달리 일본에서는 온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온천이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안 해요. 온천권에 대해서. 거기 판례 나와 있죠. 통설도 지지합니다. 온천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알겠어요? 그 판례에 정확히 나와 있죠. 온천권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럼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온천에 관해서 별도의 독립한 물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건 전부 토지 소유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을 인정 안 하니까. 온천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온천을 인정 안 하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인정 안 하면 찬물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샘물권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찬물은 더더구나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시골에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막 약수가 나와. 막 먹기만 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수. 그 왠지 독립한 물건을 인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터키에서는 인정해요. 터키의 약수들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대단히 유명해. 터키의 그 밑에 남쪽 지방에 가면 소위 우리말로 하면 뭐든지 다 고쳐 약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를 이제 한번 가봤더니 무좀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 있어 봤어요. 무좀 고쳐지나. 그랬더니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왕창 달려들어요. 발가락에. 살 뜯어 먹어. 되게 아파요. 그래갖고. 피도 나고.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죽게 하시면 까무치게 가만히 있어 봤어. 나도 어떻게 알아보려고. 조금 아프더니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반년쯤 가더구만. 반년쯤. 치유 효과가. 반년 뒤에 보니까 다시 생겼어, 다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메일로 물어봤더니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그거는 다 난 건데 원래. 한국의 그 신발 양말이 더러워서 다시 발생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일리가 좀 있어요, 그것도. 거기 정말 온천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걸 소개 안 하는데 보통. 그 유럽의 재벌들이 오는 데입니다, 거기가. 정말로 치료가 돼요, 정말로. 관절염 이런 거 있죠. 그게 온천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까 의심스러운데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온천 지역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만 목욕탕 같은 데가 아니에요. 한 3개의 마을을 합친 거예요, 그냥. 온천이라는 데가. 보통. 노천 온천이 많고. 보면 뭐든지 다 고쳐. 그리고 이게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재벌이 아주 독점을 해버린 거야. 한 달씩 계약 맺어가지고. 평민들은 못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 구석탱이라도 들어가면 치료가 된다고, 되기는. 민법 강의 끝나면 말이에요. 부모한테 하숙비 구라쳐가지고, 그거 한번 갔다 와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 뭐 무좀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나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머리를 좋게 하는 온천도 있어요. 거기 머리 쳐박고 한 3일 있다가 와보라고. 근데 온천권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찬물권도 인정 안 되고. 거기 그리고 고기 잘 먹는 사람 있죠. 터키는 왔답니다. 왔다. 거기 양고기가 남아 썩어 돌아가요 지금. 5,000원어치 시켰더니 그냥 스테이크를 그냥 한 가마니를 줘 그냥. 접시도 아니고 무슨 배 같은 걸 갖다 놔 택자에다가. 이 뭔가 그랬더니 그냥 산더미처럼 싸놔서 이 불량품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양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처치 못해가지고 양고기를 별걸 다 해먹습니다. 하여튼 별 이상하게 있고 양걸. 그리고 뭐 가죽옷. 그 천하에서 가죽 세공을 가장 잘하는 것이 터키입니다. 그 세무 가죽을 어느 정도까지 가공했냐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파산해버려 잘못하면. 옷 다 사버려야지 승려하고. 그 무늬도 아름답게 채색한 것도 놀랍지만 그 품질이 비닐보다 얇아요. 세무가. 그 터키의 그 술탄들이 입던 옷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화되어 있어요. 싸요. 우리나라에서 돈 먹고 몇천만 원 할 텐데 거기서 한 30만 원 주면 그냥 오다고 나는 옷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터키 관광청의 홍보인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로. 본대로, 느낀대로. 나 처음에 얼마나 놀랐냐면 이렇게 만져보다가 겉으로 볼 땐 몰랐는데 두꺼운 줄 알았더니 딱 만져보는데 그냥 너무 얇은 거야 이게. 거기 찢어지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걸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보여줘요 여기서. 그걸 물빨래도 된다 물빨래. 그리고 이 빨래판 위에 놓고 때려요 방맹이로. 안 찢어졌는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충동 구매하지 말라고 말려가지고 안 샀더니 그냥. 비행기 타고 올 때부터 후회하는 거야 이제. 살 걸 다시 내릴까 말까. 빌어먹을.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이 간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성실맨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충동 구매하지 마. 뭐 전략해야 돼. 뭐 사람은 검소해야 돼. 막. 그리고 내가 비행기 안에서부터 싸웠어요. 이 거지 같은 인간 말이야 이거. 성실 검소를 주장할 때 주장해야지. 아무 때 주장해야지. 사고 싶은 걸 못 사고 병나게 생겼다고 지금. 근데 이제 마음을 고쳤습니다. 아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언젠가 한번 다시 가서 살아나는 뜻이구나. 물권의 종류를 보면 말이에요. 이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종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 조문에 써 있어 이게 185조에. 185조. 알겠습니까? 남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참 신혼여행을 절대 터키나 이탈리아를 가면 안 됩니다. 신부를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이탈리아하고 이 터키 남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입니다. 터키 남자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축구 얘기밖에 없어요. 축구 얘기. 이탈리아도 그러죠. 이탈리아 축구는 광적으로 미쳐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축구, 그 다음에 노래 있죠, 노래. 나는 남자가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국민이 뭐 노래방이 많아가지고 노래 잘 부른다고 그러죠. 그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터키나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 공원에서 노래 부를 때 들어보면 남자도 맛이 가버려요, 그냥.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지. 그런데 뭐 여자는 오죽하겠어요. 원래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에 신혼여행 절대로 안 가요. 거기 갔다만 하면 신부를 뺏기 혼자 와, 이상하게. 홀려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없어 거기 멀쩡하게 얼빵하게 갔다가. 그렇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거기를 못 갈 정도라면, 그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도 목숨 걸고 하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시간 내서 노래도 부르고, 뭐, 바둑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왜 그거 못하냐? 고시 공부하느라고요. 고시 공부 무슨 벼슬이에요? 할 거 다 해야지. 물권 법정주의 185조를 여러분 째려보면 말이에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1조하고 충돌합니다. 1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돼 있죠. 1조에는 법률과 관습법을 없으면으로 묶어놨는데 여긴 또는이라고 묶어놨다고. 또는 이게 대등한 접속사죠. A 또는 B 이러면. 그 첫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그러면 1조의 법률처럼 성문법 또는 재정법을 말하냐 그것도 문제가 돼요. 당장. 그죠? 그 다음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창설만 못하는 건지 뭐 딴 것도 못하는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창설이 무슨 뜻일까 이거? 그러니까 창설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새로 만드는 것만 못하고 원래 있던 거를 변화시키는 건 가능한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 논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법조문 보고 찾아내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 14페이지 로마자 2번에 근거가 나옵니다. 근거. 거기 작은 글씨란 거 아까 읽어봤죠 다. 그 다음에 참 의의에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불권법정주의 생각할 때는 아까도 배웠지만 채권법과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채권법에서는 이거 대신 뭐가 있다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응? 알겠습니까? 의의에서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아까 배웠으니까. 종합해서. 그 다음에 근거를 배우는데 근거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뿐이다. 그렇게 써있죠. 딴 속도 알아서 읽고 줄쳐봐요.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 있는 게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 건 뭐예요?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봉건적 물권 관계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두 번째 건 뭐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죠? 두 개가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봉건 관계가 부활될 걸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사졌어요. 이건 의미가. 지금 남은 게 뭐예요?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다. 알겠습니까? 15페이지 상단까지. 여러분 중에 봉건적 물권 관계가 부활할까봐 떨리는 사람. 여러분은 원래도 아무것도 안 떨리죠.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공시도 여러분 안 떨리잖아, 지금. 공시의 원칙 관철하는 것도. 알아야 떨리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게 나옵니다. 185조 해석상의 문제가 뭐냐. 괄호 1번은 뭐예요? 이 법률이 1조의 법률과 똑같으냐 이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달라요, 달라. 1조의 법률은 성문법 또는 재정법이라고 그러고 뭐예요? 형식적 의의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했었습니다. 그죠? 성문법 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명령 규칙 같은 거 안 들어가요. 그럼 뭐만 있어요? 헌법상 의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형식적 의미 말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 원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원래도. 광희 선생님 헌법 공부 안 했을까봐 그래서 진짜 바꿔놨어요, 말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일체 안 들어갑니다. 괄호 2번은 또 뭐예요? 관습법 또 있다 이거예요. 관습법. 맨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왼쪽 페이지 작은 글씨 아까 봤듯이 서구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 인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타당합니다. 거기 왜 타당하다고 써 있어요? 첫째 문단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모든 걸 완전하게 규율할 수 없으니까. 알겠어? 그 써 있죠. 그러면 맨 밑에 문단은 뭐예요? 역시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녹색으로 네모쳐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뭐 사법시험 보는데. 1조는 말이에요. 1조는 보충적 효력서에서 규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없으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185조는 또는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등적 효력을 규정해놨다고. 그죠?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은 뻔한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게 있을 때 이걸 조화롭게 해석한다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이게. 뭐예요? 한쪽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맞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현재 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아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방법은 뭐예요? 둘 다 틀렸잖아, 둘 다. 둘 다 맞다는 말은 안 되죠. 반대되는 말을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맞다는 건 없어요. 둘 다 틀리다. 한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이거밖에 없다고. 세 가지밖에 없어, 학설이. 알겠습니까? 근데 둘 다 틀리다는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밖에 없어요. 이걸로 밀어붙인다는 건 뭐죠? 185조에 또는이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없으면으로 바꿔서 이거예요. 치환해서. 이거 반대로 이게 맞다고 하는 소리는 여기 있는 없으면을 또는으로 바꿔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이렇게. 알겠습니까? 빠른 속도 읽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저렇게 쉬운 말을 어떻게 어렵게 써놨는가 한번 읽어보라고. 광일수 선생님의 견해는 다수설은 아닌데 통설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견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짐작돼요. 그 다음에 말해요. 그건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말은 복잡하게 써놨지만 별 신통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막 서로 그냥 다시는 용납하지 못할 만큼 외수처럼 싸우지만 실제 뒤에서 문제 해결은 별 차이가 없어요. 각자 그럴싸한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구체적인 면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기본 원리적으로 저 학설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있죠. 그건 별표를 3개 하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제목을 딱 골라서 줄쳐봐요. 첫째 줄, 둘째 줄에 걸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 요건. 제목이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둘째 번 문단은. 첫째 줄, 둘째 줄에 잘 고르면 그 제목이 나오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 요건 또는 물권의 성립 두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요건은 뭐예요? 본건적 물권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뭐겠어요? 뻔한 거 아니야.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냥 공시방법이라고는 안 그러고 특정의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는데 앞에서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웠죠. 공시의 원칙.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건 원래 뒤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29페이지에 보면 로마자 2번의 제목이 뭐예요? 공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계속 앞에서 설명하면서 뒤에 자세히 배우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시의 원칙. 그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는 공시의 원칙, 특정의 공시의 원칙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란 말을 내가 갑자기 왜 끌어내냐 하면 원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거와 예외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거와 예외. 그 둘째 문단에서 근거와 예외를 찾아봐요. 그 총칙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걸 못 익힌 사람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볼 때. 항상 문장을 읽다가 뭐 원칙, 예외, 근거 이런 거 나오면 세 개를 다 찾아야 돼요 자기가 제목 붙이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적당히 알아서 줄치고 제목을 붙여요, 다. 원칙, 근거, 예외. 알겠죠? 그 자체 내에 있죠. 두 번째 문단 자체 내 다. 그럼 괄호 3번은 뭐예요? 창설하지 못한다가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창설하지 못한다. 내가 아까 논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 만드는 거는 못하는 거 확실한데, 있던 걸 갖다가 내용 바꾸는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로 어렵게 써놓으니까 이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같은 말이죠. 원래 있던 거의 내용을 변경시켜버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내가 어릴 때 우리 삼촌한테 많이 당하는 건데. 내가 이제 다른 큰 삼촌이나 뭐 다른 아저씨가 이따만 호떡을 사줘요. 호떡을 사준다고. 그러면 삼촌은 조카한테서 이거 자체를 뺏어 먹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걸 편법을 해서 뭐라면 날 보고 꼬셔요, 나를. 삼촌이 꼭. 야, 너 그런 동그란 호떡을 먹냐, 아직도? 이러면서 긁어요, 슬슬.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 삼촌이 별떡을 만들게, 별떡. 이걸 별로 만듭니다, 이렇게. 별로 만들어, 이걸. 이 그림 이상하다. 그래.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별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나머지가 문제가 돼, 나머지 어디 갔냐. 삼촌이 다 먹어버려요. 잘라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뺏어 먹는 것도 안 되지만 별떡 만들어주는 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어 먹어, 다 뺏어 먹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울죠. 팍 줄어버렸으니까 이게. 삼촌이 또 그때 중지해야 되는데 또 우겨요. 좋아, 그럼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여기 또 동그랗게 만든다, 이렇게. 그럼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저런 삼촌이라도 살아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저 삼촌이 빨리 안 죽나 그랬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저 삼촌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뺏어 먹어도 좋으니까. 삶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게 내 호떡을 뺏어 먹는 삼촌이 없어가지고 되게 슬퍼요. 이 뒷부분은 인생에 관한 겁니다. 근데 앞부분이 있죠. 그 물권법에 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 시간에 이런 거는 공부할 생각 안 하고 저것만 또 배워가지고, 조카한테 가서 저걸 뺏어 먹으려고. 곤란하다, 이거야, 그건. 마지막 바로 4번은 뭐죠? 185조가 왜 강행 규정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앞에서 일반적으로 배웠죠, 앞에서. 물권법의 특성이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 어디 나와요? 4페이지에 나온다, 4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무슨 말인가, 그게 도대체가. 강행 규정이다가 총칙에서 배운 내용은 뭐죠?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특이하게 해서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고 했죠. 여기서 몇 가지 의미가 추가됩니다. 강행 규정이 무슨 뜻이에요? 계약 자유의 인정 범위가 좁다, 이렇게 나오죠. 좁다. 그렇잖아요. 그 플러스인다, 플러스 의미 이제 4페이지에 있는 대로. 확실히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원래 여기서는 간단하게 배우는데 채권법을 추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채권법이 임의규정이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계약법만 임의규정입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프로필이 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의미 됩니다. 그러면 뭐 법조문의 대다수가 강행규정이구만 보니까. 근데 왜 그걸 강행규정이라고 할 거냐?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 자유 원칙이 사적 자체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185조를 정확하게 해석을 다 해봤으면 여러분 조심할 거는 앞에서 배운 케이스하고 중첩되는 건데 17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나오는 것이 깨알 것이까지 그 케이스하고 앞에 케이스하고 대비해봐요. 양도 케이스하고 양도성. 양도성이 있다 없다는 것도 원래
잘 생각해보면, 이미 있는 물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에 들어가죠. 그죠? 같은 문제입니다. 17페이지 상단에 두 줄에 있는 케이스 문제하고, 아까 그 강한 양도성 케이스 문제 있죠. 똑같은 문제라고 원래. 왜냐하면 양도성도 물건의 본질이니까, 양도성을 없게 하는 거, 양도 금지 특약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같은 말이야, 원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7페이지 깨알 글씨의 이해가 뭐죠? 양도 금지 특약입니다. 양도 금지 특약. 그죠? 메뉴에, 깨알 글씨에. 그래서 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케이스가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중요한 겁니다. 케이스 노래 부르지 말고 표준 교과서에 있는 케이스를 완벽히 풀도록 하세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는 이것들 중에 몇 개를 조합한 겁니다. 몇 개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몇 개를.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스 푸는 요령에 관해서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세요. 그러면은 큰 문제로 쉬운 한 개. 김영배 선생님이 그걸 셌어요, 옛날에. 가능한 케이스 문제가 몇 개인가? 민법에서. 51개입니다. 그걸 푸는 요령은 뭔가? 곽인 선생님 책 다 있어요. 케이스 노래 부르지 말고 있는 케이스 똑바로 풀자 이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 못 푸는 사람이 이거 복잡하게 한 10개 섞어놓은 건 케이스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푼다고. 케이스도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단계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와 분류가 나옵니다. 물건의 종류와 분류. 물건의 종류와 분류에서 찾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익입니다. 물건, 원래 곽인 선생님이 민법 총칙의 뒷부분에 이걸 안 쓰다가 물건법이 새로 시작하니까 또 몇 개 써놔요 또. 실익이란 말을. 까먹었을까봐. 본권과 점유권. 본권이 뭐의 준말이냐면 본래의 물건입니다. 알겠습니까? 본래의 물건. 본래의 물건이라는 걸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본래 근대법에서의 본래의 물건의 특징이 뭐예요? 관념성이라니까. 관념성. 아까 배웠잖아, 아까. 점유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념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특수한 물건이라고 했다고? 알겠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호의 목적과 수단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건 이 말만 알아두되 그 자세한 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완존한 물건이다. 완존한 물건. 제한물건들은 뭔가가 제한됐으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물건입니다. 아까 배웠죠? 소유권은 완전하게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다 있는데 제한물권에 속하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그 중에 일부분만 갖고 있다. 이 권능을. 거기 써있잖아. 거기 이렇게. 거기 내용도 제한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용익물권이 추구하는 이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가치 취득이라니까.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취득 이익이. 권능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용익물권의 권능은 사용수익이에요. 담보물권은 처분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건부 처분이에요. 무슨 조건이냐면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붙어 있습니다. 변제하면은 담보권 실행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걸 자세히 써놨죠? 내가 그 과 3번을 지금 설명한 과 3번. 빨리빨리 읽어봐요. 앞에 거를 전부 다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 나와요. 18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시험 보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 위아래 같은 걸 소거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특이한 거죠. 남는 게 특이한 거 아니야?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서로 지워버리면. 여러분, 인수분해할 때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물건이 뭐가 남죠? 용익 물권과 저당권이 남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용익 물권과 저당권. 알겠어요? 그러면 동산에만 인정되는 건 뭐가 있죠? 질권 하나만 따라 남잖아요. 다 소거하면. 위아래. 그러면 소거한 건 또 뭐예요? 공통으로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인데 이것은 나올 때마다 해야지.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물건도 인정한다고 배웠는데, 그럼 관습법상의 물건은 뭐가 있냐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나오죠?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 분묘기지권은 우리말로 하면 산소기지권이에요. 무덤이잖아, 무덤. 분묘. 여러분 조심할 게, 내가 이제 꼭 어떤 책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책을 헐뜯을 때 꼭 유사란 말 잤습니다. 이 법률 용어예요. 거기 분묘기지권의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유사한. 그걸 빨간으로 내모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책을 유사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천박한 지식이에요. 유사하다는 건 원래 비슷은 한데, 예를 들어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걸 책과 비슷하긴 한데 그걸 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그 애달픈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절한 사연이라고 할까? 그럼 분묘 기지권을 지상권이라고 그러지 뭐 하려고 유사한 지상권이라고 그래, 이상하게. 답답하게 시리. 저런 말은 괜히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리스 계약이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이다? 그럼 엄청난 논점이 있는 거기. 왜 유사하다고 해야 되냐, 그걸. 임대차라고 하지, 막바로 그냥. 왜 분묘기지권을, 지상권과 유사하다고 하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지상권이라고 하지, 답답하게. 그 다음에 약혼 예물은 그냥 증여라고 하지, 왜 증여와 유사하다고 말하냐, 이거, 이상하게. 전부 다 논점이라고, 그건 전부 다 유사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묘기지권 배울 때는 그게 논점이에요. 왜 지상권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 못하고 유사하다고 해야 됐을까? 통설 판례의 그 애절한 심보는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함부로 읽지 말라고, 그냥. 분묘기지권 뭐야?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상권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아니라니까? 유사한 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나오는데, 그건 뒤에 배웁니다. 지금 굉장히 논점이 많이, 둘 다 시험 잘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밑에다가 괄호 3이라고 쓰고, 온천권 쓰고, 물음표 달아놓으세요. 학설이 가리니까. 3. 온천권도 관습법상에 걸리냐, 이게 문제가 돼요. 아까 판례 봤죠? 프린트해서? 답은 다 알고 있을 거고. 4. 괄호 4. 괄호 4에다 뭘 쓰냐 하면, 사실상의 소유권. 또 괄호치고 물권적 기대권 이렇게 쓰세요.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소유권이 너무 이해를 잘 모를 테니까,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강단에서 요새 원래 종류가 많은데,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취득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실상의 소유권으로 문제한다고, 현재. 물론 당연히 지금 곽윤 선생님 교과서였기 때문에 통설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5번 하고, 동산 양도담보권. 동산 양도담보권은 다수설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합니다. 곽윤직 선생님은 아까 봤죠? 가등기 담보법을 처리한다, 이거예요. 가등기 담보법으로 처리하면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죠, 그렇다면.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니까 그건 관습법상의 물건 아닙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문제 되는 걸 알아두라는 거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